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라마 3.1 8B 인스트럭트 모델을 이용해서 저희가 앞서 자주 구현해봤던 판결문 데이터를 벡터 스토어에 저장해 놓고 사용자 요청 퀘스천에 대해서 연관된 판결문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그 판결문 데이터랑 LLM이랑 같이 연동해서 답변하는 판사 GPT 시스템이랑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주 구현해봤던 이런 식의 어댑티브 RAG 시스템으로 유저 퀘스천이 들어오면은 그게 만약에 저희가 리트리버 쪽에 저장해 놓은 도큐먼트랑 연관된 도큐먼트면은 리트리버 쪽으로 넘겨서 데이터 스토어에서 연관된 도큐먼트들을 찾아오고 거기서 그 찾아온 연관 도큐먼트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해서 사용자 요청 퀘스천이랑 연관된 도큐먼트를 리트리버가 잘 찾아왔으면은 연관 도큐먼트로 활용을 하고 리트리버가 잘못된 도큐먼트, 사용자 요청이랑 상관없는 도큐먼트를 찾아오면 버리고 네, 그 다음에 리트리버가 찾아온 문서랑 결합해서 답변을 생성한 다음에 그 답변에 할루시네이션이 있는지 그 다음에 유저 퀘스천이랑 연관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그레이더 두 개를 거쳐서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은 유저한테 답변을 내놓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만약에 사용자 요청 퀘스천이 저희가 벡터 스토어에 저장해 놓은 정보랑 연관이 없으면은 웹 서치 툴이랑 연동을 해서 인터넷 검색으로 연관 자료를 찾아와서 답변을 하는 이런 식의 어댑티브 RAG 시스템을 구현을 해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전체 과정을 라마 3.1 8B 인스트럭트 모델인 로컬 라마 모델로 가져와서 구성을 하고 저희가 자주 사용했던 그 형사 판결 데이터를 가져와서 만약에 사용자 요청이 형사 판결 관련된 요청이면은 벡터 스토어에 저장된 연관 형사 판결 판례를 연동해서 답변을 생성하고 사용자 요청이 형사 판결이랑 관련 없는 퀘스천이면은 웹 검색 툴 연동해서 인터넷 검색 결과로 찾아온 문서랑 결합해서 답변하는 네, 그래서 판사 라마 시스템, 저지 라마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본 영상 같은 경우는 앞선 영상에서 오픈AI API를 이용해서 에이전틱 RAG 시스템으로 판사 GPT 구현을 해봤던 이 에이전틱 RAG 시스템을 이용해서 판사 GPT 구현하기 이 영상이랑 그 다음에 라마 3.2 모델을 이용해서 오픈AI 직원분이 쓴 블로그 포스팅을 벡터 스토어에 저장해 놓고 그 도큐먼트들을 토대로 라마 3.2 모델로 어댑티브 RAG 시스템 구성을 했던 이 두 개의 강의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랑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그냥 빠르게 설명드리고 차이가 있는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제 본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앞선 영상이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영상을 먼저 복습을 하신 다음에 본 영상을 시청을 하시길 추천을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파일 수정 권한이 없으실 거기 때문에 여기 파일 드라이브에 사본 저장 눌러서 사본 파일을 먼저 하나 생성을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런타임 유형을 CPU로 라마 모델 돌리면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구글 콜앱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 T4 GPU로 런타임 설정해 주시고 엔비디아 SMI 명령어로 이 T4 GPU 연결이 잘 됐는지 먼저 체크를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랭그래프랑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PIP 인스톨로 일괄적으로 인스톨 해주시고 그 다음에 랭스미스 추적을 위해서 이쪽에 여러분의 랭체인 API 키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웹 서치 쪽 연동을 위해서 타빌리 툴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쪽에 여러분의 타빌리 API 키 설정하신 다음에 이쪽 셀들 실행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 유니크 아이디 F2522272F로 설정됐고 네, 그 다음에 라마 모델 가져와서 연동해주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도 5 라마 모듈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이 5 라마 모듈 먼저 인스톨 해주시고 네, 그래서 5 라마 인스톨 완료된 다음에 제대로 설치가 됐으면은 이렇게 5 라마 명령어 사용할 수 있고 먼저 5 라마 실행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서브 프로세스 열어서 5 라마 서브 명령어로 5 라마 실행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라마 3.1 8비 인스트럭트 모델을 가져와서 구성을 할 거기 때문에 이 o 라마 풀 명령어로 라마 3.1 모델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네, 그래서 용량이 한 4.7기가 정도 되고, 네,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 한 2분 만에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는데, 혹시 속도가 너무 느리시다라고 하시면은 이쪽 셀 스탑 하신 다음에 여기 위에 오라마 서브 명령어 실행하는 이쪽 셀이랑 이 라마 3.1 모델 풀 하는 이쪽 두 개의 셀을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은 속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 두 개 셀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라마 3.1 8비 인스트럭트 모델을 저희가 앞선 강의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는 이렇게 제네레이션 결과 생성을 위한 그냥 일반 모드로 가져와 주시고, 하나는 제이슨 모드를 설정해서 이렇게 정형화된 아웃풋이 필요한 구간들에서 정형화된 아웃풋 출력을 위한 제이슨 모드로 가져와서 이 LLM이랑 LLM 제이슨 모드 이렇게 두 개의 변수 설정해 주시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형사 판결 데이터를 가져와서 벡터 스토어에 저장을 할 건데, 그래서 여기 이제 레퍼런스 링크 들어가셔서 AI 허브 사이트에 법률 규정, 판결서, 약관 등 텍스트 분석 데이터 가져오신 다음에 여러분의 AI 허브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상태에서 이 TS 판결문 1 zip 파일, 이 파일을 먼저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여기 왼쪽에 구글 콜의 폴더 버튼 누르시고 업로드 버튼 눌러서 내 컴퓨터에 있는 TS 판결문 zip 파트 제로 이 파일을 먼저 콜앱 환경에 업로드 하시고 언집으로 압축을 풀어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 업로드 할 때 조금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 왼쪽 아래 동그라미 프로그레스 바가 끝까지 완료가 돼야 업로드가 완전히 완료가 된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프로그레스 바가 끝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언집으로 이 판결문 파일 압축 풀어주시고, 네, 그러면 이 TS 판결문 트레이닝 원천 데이터, TS 판결문 쪽에 이 민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사건 관련된 판결문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이 TS 판결문 02 형사의 2021년 해서 2021년도 형사사건에 관련된 이 판례들 데이터만 가져와서 벡터 스토어에 저장을 해볼 거고, 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다른 연도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민사나 행정사건 데이터도 같이 불러와서 벡터 스토어에 저장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형사사건 2021년도 데이터가 이렇게 XML 파일 형태로 쭉 들어가 있는데, 디렉토리 로더를 이용해서 일괄적으로 이 폴더에 있는 XML 파일들을 불러와 주고, 그러면은 총 60건의 형사사건 판결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제 처음 한 개만 살펴보면은 2021 고정 228 사건 번호에서 어떤 강제추행 관련된 형사사건 판례이고, 벌금 300만 원 형이 내려졌고, 그 다음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에 관련된 성 관련 강제추행 형사 판결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온 60건의 형사 판결 판례 데이터를 벡터 스토어에 저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주 사용했던 이 GHGAN 분이 올려주신 S로버타 멀티태스크로 한국어 임베딩 모델을 가져오신 다음에 이 허깅 페이스 임베딩 모듈로 임베딩 설정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허깅 페이스 임베딩 모델 이용해서 크로마DB에 그 60건의 형사 판결 관련 사건 문서들을 패딩해서 벡터 스토어에 저장을 해주시고, 네, 그러면은 그렇게 벡터 스토어에 저장한 거에서 유저 퀘스천에 연관된 그 문서 60개 판결 중에서 연관된 판결 도큐먼트를 찾아올 수 있도록 리트리버 설정해 주신 다음에 테스트를 위해서 절도 사건에 관한 판례를 알려줘, 이렇게 요청을 해보겠고, 네, 그러면 사건 번호 201 고단 2704 해서 이렇게 절도해서 벌금 20만 원, 벌금 30만 원 형량이 나오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절도 사건 관련된 판례 데이터를 리트리버가 잘 찾아와서 리턴을 해줬고요. 네, 그러면은 먼저 이 앞단에 라우팅하는 로직 구현을 이어서 해보겠고, 네, 여기서 라우팅을 위한 시스템 프롬프트로 당신은 사용자 질문을 벡터 스토어 또는 웹 검색으로 라우팅하는 전문가입니다. 벡터 스토어에는 형사 판결과 관련된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벡터 스토어에 형사 판결 관련된 문서들이 저장돼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시켜주고 이러한 주제에 대한 질문은 벡터 스토어를 사용합니다. 그 외 모든 질문, 특히 최신 사건에 대해서는 웹 검색을 사용합니다. 웹 서치 또는 벡터 스토어 중 하나의 값을 갖는 데이터 소스라는 키를 가진 제이슨을 반환하세요 해서 지금 저희가 제이슨 모드로 만들어 놓은 라마 3.1 8비 인스트럭트 모델에 아웃풋 출력 값을 사용자 퀘스천이 만약에 형사 판결 관련된 퀘스천이면은 벡터 스토어라는 정형화된 스트링으로 출력하고 그 다음에 형사 판결 관련 없는 유저 퀘스천이면은 웹 서치로 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웹 서치라는 정형화된 스트링을 출력하도록 이 시스템 프롬프트 설정하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라는 키로 정형화된 제이슨을 출력하도록 강제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프롬프트로 하나는 절도 사건에 관한 판례를 알려줘. 이런 유저 프롬프트. 이거는 저희가 벡터 스토어의 형사 판결 관련된 문서랑 연관이 있는 퀘스천이니까 제대로 분기를 하면은 벡터 스토어라고 출력해야겠죠. 그 다음에 성폭력 사건에 관한 판례를 알려줘. 이것도 형사 판결 관련된 유저 퀘스천이니까 제대로 분기한다면은 벡터 스토어라는 출력을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 2 출시일이 언제야? 이런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이거는 형사 판결이랑 관련 없는 유저 퀘스천이니까 웹 서치라는 정형화된 결과를 출력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테스트 프롬프트에 대해서 실제로 이런 시스템 프롬프트로 라마 3.1 8비 인스트럭트 모델이 제대로 된 분기 결과를 리턴을 해주는지 테스트 프린트를 해보게 되면은 네, 이 첫 번째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벡터 스토어, 두 번째 프롬프트에 대해서 벡터 스토어, 세 번째 프롬프트에 대해서 웹 서치해서 이제 세 가지 테스트에 대해서 100% 정확도로 라마 3.1 5 인스트럭트 제이슨 모드가 이쪽에 분기를 지금 잘 해주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리트리버가 찾아온 도큐먼트가 유저 퀘스천이랑 연관된 도큐먼트인지 그레이딩하는 평가하는 그레이더 부분 구현을 해보겠고 네, 그래서 시스템 프롬프트로 당신은 사용자 질문에 대해 검색된 문서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채점자입니다. 문서의 질문과 관련된 키워드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문서를 적절하다고 평가하세요 하고 이게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로 들어간 상태에서 유저 프롬프트로는 다음은 검색된 문서입니다 해서 여기 리트리버가 찾아온 문서 리플레이스에서 넣어주고 다음은 사용자 질문입니다 해서 여기서 유저 퀘스천 리플레이스에서 넣어주고 이 문서가 질문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한 일부라도 포함하고 있는지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세요. 문서가 질문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한 일부라도 포함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yes 또는 no의 점수를 가진 바이너리 스코어라는 단일키의 제이슨을 반환하세요 해서 네, 여기서도 제이슨 모드로 설정해 놓은 라마 3.1 모델을 가져와서 이 만약에 리트리버가 찾아온 도큐먼트가 유저 퀘스천이랑 연관이 있으면 yes, 연관이 없으면은 no로 이렇게 정형화된 출력을 만들도록 하고 네, 역시 테스트를 위해서 이 절도 사건에 관한 판례를 알려줘라는 유저 퀘스천이랑 해당 퀘스천에 대해서 리트리버가 찾아온 도큐먼트 하나 가져와서 지금 여기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 프롬프트랑 그레이딩을 위한 유저 템플릿을 이용해서 제이슨 모드로 설정된 라마 3.1 모델로 출력을 해보면은 네, 이렇게 바이너리 스코어 yes 해서 지금 찾아온 도큐먼트가 유저 퀘스천이랑 연관이 있다라고 이쪽에서 판단을 해주게 되고 실제로 지금 첫 번째 찾아온 이 도큐먼트 보면은 사건 번호
2021 고단 2704 해서 이렇게 절도 관련 판결을 잘 찾아왔기 때문에 이 사용자 유저 퀘스천이랑 연관이 있는 도큐먼트를 잘 찾아온 상태이고 라마도 판단을 잘해서 이렇게 연관이 있다라고 제대로 출력을 해줬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찾아온 도큐먼트랑 이 유저 퀘스천 결합해서 답변을 생성하는 이 제네레이트 부분 로직 구현을 해보겠고 이때는 제이슨 모드로 정형화된 출력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제이슨 모드가 아닌 라마 모델 가져와서 결과를 생성을 하게 되고 여기서 프롬프트 템플릿을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당신은 질문 답변 작업을 위한 보조자입니다. 다음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사용할 문맥입니다 해서 여기서 리트리버가 찾아온 문서들 컨텍스트로 리플레이스 돼서 들어가고 위 문맥을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이제 사용자 질문을 검토하세요 해서 유저 퀘스천 리플레이스 돼서 들어가고 위 문맥만을 사용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세요. 최대 3문장으로 답변하고 답변을 간결하게 유지하세요. 사건 번호와 형량은 꼭 포함하세요 해서 지금 제가 사건 번호랑 형량은 꼭 포함되도록 가이드 프롬프트를 넣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뭐 어떤 정보를 더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쪽 부분에 해당 넣고 싶은 정보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답변해서 여기 뒤에 부분을 라마 모델이 이어서 제네레이션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리트리버로 유저 퀘스천이랑 연관된 도큐먼트들 찾아온 다음에 그거를 이제 통 하나의 스트링으로 만들고 위에 RLG 프롬프트 포매팅 이용해서 이번에는 제이슨 모드가 아니라 일반 라마 모델로 제네레이션 하면은 2021 고단 2704 판례입니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 19일과 2021년 1월 1일에 각각 절도를 저질렀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20만원과 30만원을 각각 처했다. 이 판례는 피고인의 정가와 범행의 경미함, 피해 물건의 반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이제 사건 번호랑 이렇게 형량을 포함해서 절도 사건에 관한 판례 하나를 라마 모델이 잘 답변을 해줬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할루시네이션 체크를 위한 할루시네이션 그레이더 로직을 구현을 해보겠고 할루시네이션 그레이더를 위한 시스템 프롬프트로 당신은 퀴즈를 채점하는 교사입니다. 팩트와 스튜던트 앤서가 제공됩니다. 다음의 채점 기준을 따르세요. 스튜던트 앤서가 팩트에 근거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스튜던트 앤서가 팩트의 범위를 벗어난 환각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점수해서 yes 점수는 학생의 답변이 모든 기준을 충족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장 높은 최고 점수입니다. no 점수는 학생의 답변이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장 낮은 점수입니다. 당신의 추론과 결론이 올바른지 확인하기 위해 단계별로 이유를 설명하세요. 처음에 단순히 정답만을 언급하지 마세요. 해서 이렇게 시스템 프롬프트 설정하고 그 다음에 유저 프롬프트 템플릿으로 팩트 해서 여기서 리트리버가 찾은 도큐먼트 리플레이스 돼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 앤서에서 여기서 방금 위에서 도큐먼트 참조해서 LLM이 제네레이션 한 결과 넣고 제이슨 형식으로 반환하세요. 두 가지 키를 사용하여 반환합니다. 첫 번째 키는 바이너리 스코어로 스튜던트 앤서가 팩트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yes 또는 no 점수를 반환합니다. 두 번째 키는 explanation으로 점수에 대한 설명을 포함합니다. 해서 지금 여기서 제네레이션 한 결과에 할루시네이션이 있는지 yes or no로 체크하는 할루시네이션 그레이딩 관련 시스템 프롬프트랑 유저 프롬프트 템플릿 만든 다음에 역시 제이슨 모드로 설정해 놓은 라마 모델 이용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저희가 가져온 도큐먼트랑 생성한 제네레이션 보면은 근데 지금 한눈에 봐도 생성한 제네레이션 결과가 저희가 가져온 이 도큐먼트에 기반해서 답변을 한 거니까 할루시네이션이 없는 상황이고 라마가 yes라고 잘 판단을 했고 설명으로 학생의 답변은 모든 기준을 충족합니다. 학생의 답변은 팩트에 근거하고 있으며 환각된 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답변은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의 경미함, 피해 물건의 반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학생의 답변은 판례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서 설명도 잘하고 판단도 잘한 상태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생성 결과가 유저 퀘스천이랑 연관이 있는지 answer relevancy 체크를 하는 이쪽 그레이더 부분을 이어서 구현을 해보겠고, 네, 그래서 answer relevancy 그레이딩을 위한 시스템 프롬프트로 당신은 퀴즈를 채점하는 교사입니다. 퀘스천과 스튜던트 앤서가 제공됩니다. 다음의 채점 기준을 따르세요. 스튜던트 앤서가 퀘스천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점수, yes 점수는 학생의 답변이 모든 기준을 충족합니다. 이는 가장 높은 최고 점수입니다. 질문에 명시적으로 요구되지 않은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도 학생은 yes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no 점수는 학생의 답변이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장 낮은 점수입니다. 당신의 추론과 결론이 올바른지 확인하기 위해 단계별로 이유를 설명하세요. 처음에 단순히 정답만을 언급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시스템 프롬프트 설정하고 유저 프롬프트로는 퀘스천 해서 여기서 유저 퀘스천 리플레이스 돼서 들어가고 스튜던트 앤서 쪽에서 저희가 제네레이션한 결과 리플레이스 돼서 들어가고 제이슨 형식으로 반환하세요. 두 가지 키를 사용하여 반환합니다. 첫 번째 키는 바이너리 스코어로 스튜던트 앤서가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나타내는 yes 또는 no의 점수를 반환합니다. 두 번째 키는 explanation으로 점수에 대한 설명을 포함합니다. 해서 역시 이번에도 제이슨 모드 설정해 놓은 라마 모델 가져와서 이렇게 answer relevancy 체크를 하게 되면은 yes라고 relevancy 있다라고 판단했고, 네, 설명도 이렇게 잘 만들어줬고요. 네, 그럼 여기서 각 부분 노드 구현을 라마 3.1 모델을 이용해서 전부 진행을 했고, 네, 그 다음에 타빌리 서치 툴 가져오신 다음에 네, 이제 여기서 각 부분 요소 구현한 거를 저희가 그래프 스테이트랑 랭그래프 구조를 연동을 해서 이런 식의 전체 랭그래프 구조를 만들어 주겠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설명한 영상이랑 똑같은 코드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 따로 또 설명드리지 않고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 그래프 구조를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준 거죠. 네, 그래서 테스트를 위해서 먼저 절도 사건에 관한 판례를 알려줘 이렇게 요청을 해보겠고, 네, 그러면은 유저 프롬프트 분석해서 리트리버 쪽으로 넘겼고, 거기서 찾아온 도큐먼트 평가했을 때 이제 도큐먼트가 연관 도큐먼트라고 판단됐고, 네, 그래서 바로 해당 도큐먼트로 결과 제네레이션 한 다음에 할루시네이션 체크했을 때 할루시네이션 없고, 앤서 렐레번시에서 앤서 렐레번시 있어서 최종적으로 바로 생성을 해서 2021 고단 2704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9년 10월 19일과 2021년 1월 1일에 각각 절도를 저질렀다. 이 사건의 판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피고인은 벌금 20만 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해졌다. 형법 329조, 형법 37조 후단, 형법 39조 1항 해서 지금 절도 사건에 대한 판례를 요약해서 잘 답변을 해줬죠. 네, 그래서 이쪽에서 벡터 스토어로 라우팅 되고 연관문서 찾아온 다음에 결과 생성하고 할루시네이션 없고 앤서 렐레번시 있어서 답변 이렇게 바로 잘 해준 거죠. 네, 다음으로 테스트를 위해서 저희가 벡터 스토어에 저장해 놓은 정보랑 연관 없는 황제 펭귄에 대해 알려줘 이렇게 프롬프트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고, 네, 그러면은 웹서치 쪽으로 넘어가서
타빌리 서치 툴로 웹 서치 검색 결과를 가져와서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고 할루시네이션 없고 유저 퀘스천이랑 앤서 렐레번시 있어서 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게 되는데 네, 랭스미스 트래킹으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먼저 유저 프롬프트에 대해서 웹서치로 분기하고 네, 타빌리 서치 툴의 황제 펭귄에 대해 알려줘라는 쿼리 키워드로 네, 이렇게 황제 펭귄 관련된 문서들을 웹 검색 결과로 찾아오고 네, 그래서 웹 검색 결과를 토대로 황제 펭귄은 남극 대륙 전역에 분포하며 크기가 큰 해양 조류입니다. 체중은 약 22kg에서 45kg 사이이며 평균 수명은 약 20년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인 집단 생활을 하며 겨울철에는 혹독한 남극의 기후를 견뎌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타빌리 웹 서치 툴 결과로 찾아온 문서를 토대로 네, 이제 황제 펭귄에 대한 답변을 잘 생성을 해줬고요. 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이쪽 웹서치 쪽으로 라우팅 돼서 벡터 스토어 쪽은 활용하지 않고 인터넷 검색 결과 연동해서 라마 3.1이 답변을 잘 해준 거죠. 네, 그래서 하나만 더 테스트 해보면은 오징어 게임 2 출시일에 알려줘 이런 프롬프트 요청을 해보겠고 네, 그러면은 오징어 게임 2는 2024년 12월 26일에 공개됩니다. 해서 답변을 잘 해줬는데 이 경우에도 지금 벡터 스토어에 저장된 정보랑 상관없으니까 웹서치 쪽으로 넘겨서 결과 제너레이션 하고 할루시네이션 없고 앤서 렐레번시 있어서 최종 답변을 만든 건데 랭스미스 트래킹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면은 네, 먼저 웹서치 쪽으로 분기됐고 타빌리 서치 툴로 쿼리 키워드로 오징어 게임 2 출시일에 대해 알려줘 이렇게 해서 지금 타빌리 서치 툴로 연관된 문서들 찾아왔고 네, 그래서 여기 2024년 12월 26일에 공개된다라는 이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당 도큐먼트 정보를 활용해서 라마 3.1 8비 인스트럭트 모델이 오징어 게임 2는 2024년 12월 26일에 공개됩니다. 넷플릭스는 공식적으로 시즌2의 공개 일정을 알렸습니다. 이로써 전 세계 시청자들은 오징어 게임 2를 기다리게 됩니다. 해서 적절한 답변을 잘 해줬고 네, 그래서 여기서 할루시네이션도 없고 앤서 렐레번시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이번 시간에는 앞서 구현해봤던 이런 어댑티브 아레이즈 시스템을 라마 3.1 8비 인스트럭트 모델을 활용하고 여기 벡터 스토어에 형사 판결 관련된 판례들을 저장을 해놔서 만약에 유저 퀘스천이 어떤 형사 판결 관련된 퀘스천이면은 그 관련된 형사 판결 판례를 가져와서 RAG 답변을 해주고 유저 답변이 형사 판결이랑 관련 없는 유저 퀘스천이면은 타빌리 서치 툴 호출해서 웹 검색 결과로 찾아온 문서 연동해서 답변을 해주는 이런 식의 시스템을 구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할루시네이션 체크, 앤서 렐레번시 체크 이런 로직들도 추가적으로 넣어줬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형사사건 판례 RAG랑 웹서치 툴 두 개를 연동을 했지만 이번 시간에 학습한 코드를 응용을 하시면은 여러분의 목적에 맞는 AI 에이전트를 이런 식으로 랭그래프와 라마 3.1 8비 인스트럭트 모델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도 긴 시간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